정의당의 건강 톡톡. 안 하세요? 나도 하는 거야 같이. 같이요. 다시 할까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저희 드디어 시즌 2로 다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시즌 1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그때 보니까 한국을 포함해서 총 6개국에서 사실은 듣고 있더라고요.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호주, 아르헨티나인데 아르헨티나에서는 총 22분이나 듣고 있어서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까지에서는 총 6개국에서 듣고 있는 거고요. 생각보다는 좀 그래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즌2로 다시 인사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톡톡인데 저만 빼고는 다 바뀌었습니다.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히포라고 합니다.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앵두라고 합니다. 닉네임들이 좀 특이한데요. 왜 히포고 앵두인지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 저는 이제 원래는 하마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정의당 단계 제가 가끔씩 글을 쓰는데 거기에 이제 히포라는 네임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히포라고 뭐,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예, 거기 약자입니다. 네. 저도 히포 많이 봤는데 그게 그 약자였구나. 그 앞에 것만 딱 딴 거였구나.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앵두는 왜? 저 닉네임 뭐로 할까 고민하다가요. 문득 앵두가 떠올라서요. 앵두로 하게 됐습니다. 네, 잘 어울리십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앵두를 잘 이제 좀 이렇게 요새 안 나오다 보니까 앵두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옛날에는 6월 달쯤이면 정말 앵두가 많이 나왔었고 시골 같은 경우 보면 집 앞마당에 앵두나무 한 그루씩은 대부분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시장이나 이때도 막 팔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나오는 제철 과일인 것 같아요. 과일이라고 해야 되나 열매라고 해야 되나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서 요즘에 너무 쉽게 볼 수 없는 부분인데 그 앵두가 갖고 있는 상큼함, 그 계절을 느끼는 그 맛, 예, 그걸 떠올려 보면서 섹시한 느낌이 먼저. 맞다. 영화 제목 있다. 근데 우리 앵두님께서는 또 이제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뭐 이렇게 저희 건강 톡톡과 관련돼서도 좀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좀 전해주고 싶은 소식이 있다고. 어제였죠. 저희 정의당 서울시당 이제 중랑구위원회가 어제 창당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창당대회 뒤풀이 자리에서 우리 또 한 당원분께서 우리 정의당의 건강톡톡에 정말 열혈 매니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원이 아닌 동네 아시는 지인분들한테도 들어보라고 권유할 정도로 정말 너무 좋다, 내용 좋다 그러면서 우리 정의당의 건강톡톡 정말 잘 나가야 된다라고 그냥 신신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전 걱정이 되는데. 어깨가 무겁습니다. 시즌 1은 저도 이제 많이 들었었는데 우리 자전거님이 워낙 해봐가시고 또 굉장히 즐거우신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네, 제가 그럴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어찌됐든 예. 이번 시즌은 공부하는 마음으로.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시즌에 결합하게 됐습니다. 저 이번 시즌에서는 사보험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실손보험 많이 들고 계실 텐데요. 한국에서 실손보험 들고 있는 사람들이 3천만 명 정도 육박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보험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혹은 사보험 대신 좀 대안적인 어떤 것들을 꿈꿔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 속에서 이번 시즌은 보험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는 다뤄볼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저희가 항상 1시즌에서도 항상 해왔던 제 건강 상식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건강 상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건강 상식. 네, 고맙습니다. 드디어 독감 시즌입니다. 그래서 독감 시즌이라서 많은 분들이 애 문제, 그리고 본인 문제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네. 독감 관련돼서 보니까 요새는 이제 그 무상 예방 접종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곧 다음 주부터 이제 10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10월, 11월 달에는 매년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을 하죠. 왜냐하면 이 독감 유행이 보통 그 다음에 한 이렇게 겨울부터 봄까지 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가을에 예방 접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 많이 좋아져 가지고 보건소라든지 의료기관에서도 65세 이상 분들은 비용 부담 없이 모두 예방 접종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예방 접종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왕교님은? 없죠. 저도 없어요. 젊으시지 않습니까? 예. 네. 젊으신 분들은 사실 예방 접종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주로 이제 독감에 걸렸을 때 굉장히 그 중한 합병증, 네네. 폐렴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생길 수 있으신 분들 그런 위험 요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예방 접종을 가능하면 맞아야 될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이제 65세 이상이 되는 거고요. 네. 또 이제 65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이제 만성 질환, 중한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 만성 폐질환이라든지 또 만성 신부전, 또 당뇨병, 이런 이제 질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꼭 맞으셔야 되는 거죠. 예.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해외에서도 대부분 고위험군은 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네네. 이게 65세 이상만 국가에서 그냥 무상으로 접종을 해주잖아요. 그쵸, 사실 이게 좀 잘못돼 있어요. 물론 65세 이외에는 장애인 분들만 일부 무상으로 예방 접종을 좀 하고 있는데 외국은 안 그래요. 외국은 외국은 대표적으로 미국만 보더라도 65세 이상 분들은 다 해주고 또 65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고위험군 독감에 걸렸을 때 아주 중한 합병증으로 가서 사망의 위험까지 이룰 수 있는 분들은 다 예방 접종을 해주거든요. 무상으로. 네네. 미국도. 네. 근데 이제 심지어 미국조차. 그렇죠. 우리나라는 65세 이상만 좀 하고 있어서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깜빡할 뻔했는데 임신부 있지 않습니까? 임산부 분들은 가능한 꼭 예방 접종을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이제 약물이라던가 그런 것들에서 좀 주의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감에 걸렸을 때 더 중한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신종플루 대유행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예방 접종을 맞아라고 했던 최우선순위에 임산부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합니다. 얘기 들은 듯해요. 그래서 임산부분들도 예방 접종을 꼭 맞으셔야 됩니다. 그럼 현재는 임산부 같은 경우는 무상 예방 접종의 대상이 아니네요. 정확히. 아니죠. 우리나라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아닌데 미국이라든지 또 유럽 쪽에서는 다 이제 무상으로 접종을 하죠.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고위험군 65세 이하라도 그 다음에 이제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국가에서 무상으로 예방 접종을 해주고 있죠. 아니 근데 정부 맨날 돈 없다 그래가지고 임산부까지 무상 예방 접종 해달라 그러면 막 그럴 텐데 뭐 정확한 통계 수치는 아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그 보건 관련된 예산 부분에서 크게 뭐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크게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간 그 65세 이상은 현재 이제 무상 예방 접종 가능하니 꼭 맞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주셨는데요. 임산부 분들이라던가 만성질환자 분들은 꼭 이렇게 많이 무상 가능한 꼭 맞으셔야 됩니다. 안 된다 하더라도 꼭 굳이 국가가 챙겨주진 않아도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사실 꼭 국가가 챙겨줘야 되는 거죠. 이거 앞으로 이제 또 이건 정의당이 좀 요구하고 개선시켜야 될 거네요. 거네요.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건강상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드디어 보험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보험 얘기하기 전에 무상의료에 대해서 사실 살짝 얘기하고 조금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가 무상의료 하면 사실은 공짜로 받는 어떤 이제 의료 그리고 이게 가능하냐 도대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무상의료는 뭘까요, 과연? 무상의료라고 하는 거는 이게 흔히 그냥 공짜 의료? 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공짜 의료라 이런 건 아니고 무상 의료라고 하는 건 다른 건 개념이 아니고요.
환자가 아파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자라는 거죠. 예. 그래야지 누구라도 아프면 돈 때문에 의료 이용을 못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통 이제 무상의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강보험이 대부분의 의료비를 해결해 주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무상의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즐겨 사용하는 말, 좋아하는 말, 사보험 대신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합시다. 예. 네. 근데 사실은 보면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네. 거의 이제 병원에 가면 요새 거의 공짜에 준하는 본인 부담률을 많이 해소가 되고 있어서 거의 사실상 무상으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사실 이제 건강보험으로 무상의료를 사실 해야 되는데 이 건강보험이 지금 보장이 한 6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의 반쪽짜리인데 그러니까 반쪽만 무상으로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걸로는 이제 안 되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 사보험으로 이제 무상으로 하는 거죠. 사보험 추가로 무상으로 하는 건데 전 그런 방식은 좀 좋지 않다. 그냥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거 하나. 표본 갖고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예, 있어요. 저기 히포님은요? 저는 몇 개 원래 갖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 보험 공부하면서 다 해약하고요. 지금은 저는 보험은 딱 하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입해야 되는 자동차 보험만 있습니다. 저는 없어요. 없는데. 네. 히포님이 하도 그러시니까 제가 가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못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실비보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자기 본인 부담에 건강보험이 대주는 거 말고 환자가 직접 내야 될 본인 부담에 거의 한 90% 정도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손보험 가입하면 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무상의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대략 한 3천만 명 정도가 실손보험에 지금 가입하고 있거든요. 3천만 명이면. 이것도 2년 전 통계입니다. 지금은 그중에 제가 들어갔네요.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거의 건강보험 수준에 육박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근데 월 보험료는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얼마 내고 계셔요? 저는 보통 뭐 7에서 10만 원이라 그러는데 저는 1인 가구고 1인 가정인데 46,000원 월? 네네. 월 한 46,000원 정도. 그 정도면 조금 저렴하게 드신 것 같아요. 초기 나왔을 때 들었어요. 뭐 사실 뭐 이 건강보험 하나라든가 사보험 이런 걸 다 떠나서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 사람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쵸, 요즘에 TV나 이런 거 보면 엄청 홍보하고 또 옛말에 또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병 앞에 장사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병 걸리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힘들어지고 뭐 육체적 정신뿐만 아니라 가계 경제 휘청거린다. 암 걸리면 지방 뭐 기둥뿌리 무너진다. 이런 부분들이 워낙 오래전부터 있다 보니까 실손 의료보험을 들었죠. 그래서 이제 꼬박꼬박 뭐 나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보다 배 이상이 더 비쌉니다. 근데 혼자 사신다고요? 예. 혼자만 해도 이 정도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4인 가구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실손의료보험만 정부 얘기로 보험 하나당 대략 한 7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4인 가구?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애들은 좀 달라요. 애들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해서 한 3, 4만 원 정도 내고 있고 또 이게 어떻게 이제 특약을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아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기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대략 민간의료보험은 보험 하나당 한 평균 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실손이든 암이든 뭐 다 포함을 해가지고 실손이 그 정도라고 하면 예를 들면 4인 가족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계산해도 24만 원이죠. 24만 원이죠 월. 엄청나죠. 아니 저도 저희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다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니 거 제가 알기로는 7만 원. 그러니까 형부 거 9만 원. 애는 좀 쌀 거로 생각해서 했는데 애 것도 한 9만 원 정도 해서 들고 있던 거더라고요. 막 특약 이런 거 많이 뭐 이것저것 다 하신 것 같은 걱정이 되니까 또 부모들 입장에서 후반부 가면 이제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9만 원은 엄청
심각할 정도로 모든 특약을 다 했나 보다. 모든 특약 다 막. 그 우리 사친 친구가 네. 또 가입하라고 하도 그러니까. 그렇게 될 필요 없는데.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진짜. 근데 보면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가입한다고 해도 지금 그래도 보험료 갱신이 안 되는 경우들은 그나마 낫겠지만 계속 보험료도 갱신된다면서요.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사실상 차별적인 부분들이 아주 많은 것 같고 건강보험처럼 그냥 무조건 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이와 관련돼서도 선생님이 계속 이제 추적을 해오셨잖아요. 예. 그 전에 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보험을 들여야 되는지. 네네. 그게 좀 핵심 그쵸. 같아요. 예. 예. 사보험 왜 들으셨죠? 병원비 부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사실은 예. 다른 이유는 병원비 없고요. 부담, 그렇죠. 단순하게 병원비 부담인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보장성이 60%라 그러는데 암이라든가 중증 질환이라든가 혹은 사고가 났을 때라든가 했을 때 사실은 100% 보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맞아요. 목돈이 나가게 되는 거고요. 저도 한 4일인가 입원했었는데 거의 한 150만 원 넘게 입원비가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 요건 약간 다른 거지만 이 실손보험 들고 나니까 좀 과감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맞아요. 여러 병원에서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여러 네. 진찰들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제가 이건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입원했는데 CT를 찍어야 된다는데 그때 너무 아프고 당황스러워서 갑자기 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CT 안 찍어도 된다고. 그래서 3일을 버티다가 결국 CT를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 보험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한 가지 얘기는 한데 아마 이렇게 실손보험이나 이렇게 들면 굳이 받지 않아야 되는 검사나 이런 것도 내가 뭐 보험료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맞아요. 좀 들어요. 네, 사보험 들게 되면 네. 이리저리 이유로 이제 과잉 진료라든지 이런 네. 게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결국 건강보험이 예를 들면 건강보험이 대부분의 의료비를 해결해 주면 굳이 들 필요 없죠. 사보험이 사실은 굳이 필요 들 필요 없죠. 없죠. 예. 예. 물론 이제 사보험도 뭐 모든 사보험이 필요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암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보장도 크고 이건 이제 소득 상실 효과에 대한 보상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다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흔히 병원비 돌려주는 보험이라고 해서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 네네. 사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건강보험을 하게 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건강보험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장률이 한 60% 정도 되는데 네네. 이거를 한 80% 정도로만 올려도 사실 사보험 그중에 특히 실손의료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률이 80%라고 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 뭐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연간 100만 원 상한제 합시다. 또 이봉 같은 경우에는 보장률을 90% 정도로 합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거기다 뭐 간병도 합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보장률이 건강보험 보장률이 한 80% 정도 되는데 사실 그 정도만 되더라도요 사보험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큰 병원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봐야 몇십만 원 정도만 본인 부담이 그쵸.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하러 사보험을 들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저기 건강보험이 안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실손의료보험을 한 사람당 한 6만 원 안팎씩 4인 가족이면 6, 24만 원씩 가입한단 말이죠. 근데 건강보험 생각을 해보면 현재 정확하게 얘기하면 62.5%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그러니까 요거를 80%로 만들려고 하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지금 건강보험 재정을 현재보다 한 30%만 더 늘리면 돼요. 네. 30% 정도만 더 늘리면 건강보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30% 늘린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한 30%를 더 내면 된다라는 거지. 아,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의 30%. 그렇게 그렇죠. 되네요, 진짜. 그러면 총 재원이 30%가 늘어나고 예. 그러면 보장률이 80%가 되는 거예요. 그 저는 돈을 그럼 한 만들고. 6천 원만 더 내면 되네. 약 6천 원 정도만 저는. 그렇네요. 지금 나오는 건강보험료의 30% 정도면 네. 한 6천 원 좀 넘으니까 한 뭐 7천 원이라고 치면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와 비교했을 때는 뭐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사보험이 아까 47,000원? 4만 6천 원 얼마 막 다고 이러니까. 하셨으니까 43,000원을 절약할 수 아니 3만 거의 뭐 4만 원 예. 정도는 절약할 그렇죠. 수 있는. 네네. 혼자 사시니까 그런다고 해도 예를 들면 4인 가족이라든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뭐 6인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6인 가족으로 해서
해서 모두가 실손보험, 사보험 가입하려고 하면 실손의료보험만 한 명씩 다 가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건강보험은 저기 가장만 소득 있는 근로소득 있는 가장만 내고 있잖아요. 임금가입자, 그렇죠. 직장인의 경우에. 그러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으로 하게 되면 굳이 사보험 그렇게 비싼 사보험이 필요가 없죠. 오히려 근데 여기서 돈 버는 거예요. 사실. 궁금한 건데요. 왜 사보험이 그렇게 비싼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000원만 더 내면 사실은 어느 정도 보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데 사실은 46,000원을 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사보험은 과하게 비싼 거죠? 거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해야 될 맥락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건강보험하고 사보험은 이 재원 구조가 달라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봅시다. 건강보험은 예를 들면 지금 직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지금 앵두님. 저는 지역이에요. 아 지역으로 계세요? 그렇구나. 직장으로 안 됐죠. 저는 안 되구나. 건강보험 저 부가체계와 관련돼서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풍부한 사례를 갖고 자, 직장 가입자 생각을 해봅시다. 직장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면 그 반은 사업주가 부담을 해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자다. 그러면 현재 건강보험료율이 6% 조금 안 됩니다. 6%라고 잡으면 그러면 3, 6, 18 원래는 18만 원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되는데 그 중에 반은 사업주가 내주잖아요. 9만 원 정도 되는 그렇죠. 9만 원 정도만 내주면 돼요. 또 건강보험 재정은 이 보험료 수입의 한 20% 정도는 국고 지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 재원에서 국민들이 자기 그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내는 거는 한 절반 조금 좀 넘는 정도. 절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정은 그 재정의 반만 내가 내는 거지. 국민이. 근데 사보험은 아니죠. 국가가 보태줍니까? 100%죠. 100%. 사업주가 보태줍니까? 안 보태주죠. 또 거기서 차이가 나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사업비예요. 사업비.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재원 그 공단 인력이 있으니까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지출되잖아요. 근데 건강보험료 전체 수입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사업비로 대략 3% 정도. 그것밖에 지출 안 하나요? 3%만 사업비입니다. 전 세계 최하예요, 우리나라가. 사회보험을 하는 나라에. 최하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은 지금 현재 대략 한 40조 정도 재원을 굴리고 있는데 그중에 사업비는 한 1.2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사보험은 다르죠. 사보험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의 대략 몇 % 정도가 사업비인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인건비, 광고비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니까. 대략 20에서 25%, 20에서 2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한 40조 정도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업비로 1조 조금 넘게 쓰고 있는 거에 불과한데 민간의료보험료도 민간의료보험 전체 재원 규모가요 지금 또 40조예요. 건강보험 재정은 똑같아요. 똑같네. 똑같은데 그런데 그 40조 중에서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냐? 그게 20에서 25%란 말이죠. 얼마입니까? 거의 그럼 뭐 10조가 넘네요. 10조가 넘네요. 8에서 10조 정도 되는 거죠. 건강보험공단에서 쓰고 있는 사업비의 몇 배입니까? 이게 7배?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지출해. 엉뚱한 대로 새는 돈이 많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두 번째 차이가 발생이 되죠. 또 세 번째 차이는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 소득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적으면 적게, 많으면 그렇죠. 많게 낸단 말이죠. 그럼 100만 원 월 소득자는 건강보험료로 3만 원만 내지만 1000만 원 소득자는 건강보험료로 30만 원을 낸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사보험은 달라. 그렇죠. 사보험은 내가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나이 비례야, 나이 비례. 나이 비례예요. 위험이 비슷하면 보험료가 똑같아. 건강, 그러니까 병력이나 뭐 건강 뭐 이력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100만 원 소득자도 예를 들면 보험료 하나당 사보험 하나당 6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 1000만 원 소득자도 6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은 사실은 대부분의 서민들이 훨씬 자기가 내는 것보다 이익이 많아요. 돌아오는 혜택이. 왜냐하면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재원은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위 한 30%가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한 70% 정도를 차지해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그래서 훨씬 더 부담이 더 적죠. 근데 사보험으로 가버리면 똑같이 부담을 해야 되고.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아니, 사보험은
건강보험처럼 국가가 보태주는 것도 없어. 기업주도 안 보태줘. 근데 사업비는 사업비는 왕창 떼가. 거기다가 또 소득비례도 아니야. 그래, 소득비례도 아니야.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네네. 간단하게 견적만 내봐도 사보험으로 하면 엄청나게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예. 없어요. 사실은 이제 건강보험 하나로 네. 그 의료비 문제가 해결이 되면 네. 사보험 들 필요가 없는 건데. 없죠. 사보험 업체들 난리 난다. 난리 나. 아니 국가가 좀 사실은 투여하고 국민들도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30% 지금 현재보다 30% 정도 더 내면 그렇죠. 사실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손쉽게 해결할 같은데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안 되는 이유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들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국가가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네, 보험회사 로비. 뭐 국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구나 다 수긍을 하고 당연히 이게 네. 맞다라고 봐요. 그쵸. 그쵸. 네, 맞다라고 보는데 음. 근데 정부는 계속 이걸 안 하지 않습니까? 계속 하겠다라고 해놓고도 나중에 당선되고 그쵸. 나면 다 그쵸. 사대 되돌리고 중증 질환. 오리발내밀고 임상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이런 네.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는 사실은 아주 복잡한 정치 경제적인 어떤 또 계급적인 이런 역관계들이 많은 부분들이 좀 좌우하는 것 같은데 뭐 뒤편에서 좀 네네. 더 자세히 하게 그거는 네. 다음 이 다뤄야 두 될 번째 것 같아요. 시즌 예, 예. 두 번째 화에서 좀 다루는 걸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좀 들어봤는데 사실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의 보장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보험 특히 이제 실비 보험들을 실손보험들을 다들 들고 계시는데 실손보험이 사실은 건강보험료의 몇 배에 달하고 있고 보험료가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살펴보면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보험이 갖고 있었던 되게 많은 장점들, 국가 부담이라던가 기업주 부담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없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비 네. 측면에서 특히 사보험사들이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것을 좀 오늘 쭉 살펴본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가 한번 진짜 그러면 건강보험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의료 현실은 좀 어떠한지 그리고 정말 왜 건강보험으로 가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한 30분 동안 이제 계속 얘기해왔고 그랬는데 처음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다들 그러니까 약간 좀 긴장도 하셨을 것 같고 어떠셨어요? 유포님 어떠셨어요? 글쎄요. 역시 시즌 1에 비해서는 제가 좀 확실히 능력이 떨어진다. 즐겁게 재밌게 말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지만 거기에 기대하지 마시고 하지만 저는 확실한 정말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네. 진짜 필요한 고급 정보를 네. 제공해 주는데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히포님은 정말 사보험 전문가이십니다. 거의 한국사에서 손에 꼽히는 아마 사보험 전문가이실 건데 보험 설계사 쪽 빼시고 앵도님은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뭐 배우는 자세로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의 시각에서 궁금한 점도 여쭤보고 해서 저는 뭐 시즌 2 기간 동안 뭐 즐겁고 재밌게 같이 좀 참여하면서요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이 방송은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의 지원으로 만들었습니다.